추세란 무엇인가? 그 추세 추정의 한 가지. 이게 이제 교재 64, 65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 5월 기록한 내용입니다. 추세란 간단히 말하면 시장 또는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이 한쪽 방향. 우리가 파동을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게 지금 이평선이거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올라갔죠. 요게 상승 추세야. 그 다음에 하락 추세는요. 이게 그죠. 하락. 이게 하락 파동이죠. 그러면은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오면 요걸 보고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추세가 길어. 자, 요게 중추세예요. 요게 중추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렴을 하죠. 그러면 요게 소추세야. 그러면 요 기준이 있죠. 요게 이평선인데 요게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추세선. 요 선이요. 요 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요걸 이격이라고 그래요. 이격.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수축을 하고 또 벌어지고 수축. 이게 바로 수렴과 확산. 그 다음에 수렴과 뭐 팽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정점, 파동의 정점이에요. 이게 정점. 그 다음에 요게 골이에요. 산골짜기 보면 골이 있죠. 산골짜기에 보면 골.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파동이라는 게.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즉 말하면은 제가 요거 항생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항생 차트를 보면 여기가 지금 삼성이 계속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도 이렇게 요 골이야. 그리고 급등했죠. 다시 빠졌다가 13선 맞고 올라갔다가 다시 13선 맞고 올라갔다가 또 13선 맞고 올라갔죠. 지금 요 세 자리가 뭐예요? 이거 하나, 두 번째 자리가 요거, 세 번째 자리가 요거죠. 네 번째 자리가 여기 계속 급등할 때 요 자리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5선이 여러 올라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5선 타고 올라가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올라갈 때 보면 여기서 5선 타고 딱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선 타고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올라가되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그 말이에요. 파동을. 즉 말하면 상승 파동, 하락 조정 파동, 상승 파동.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동파동, 그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상승파동, 하락파동, 그 다음에 상승파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추세라 해서 일직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번에 그 13선이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가니까 마지막까지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는 거, 상승하는 거. 자, 그렇게 아시고 시장 또는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이 지그재그로 움직일지라도 아까 봤죠? 지그재그. 즉 말하면 하락 조정받고 하면서도 그 상승 추세선, 아까 3선 맞으면 딱딱 올라갔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보면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과 골짜기라고 그랬죠. 형성하는데 이를 추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 다 드렸죠. 산, 즉 말하면 산의 정점과 골짜기, 산 정점과 골짜기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여기가 추세선이 있었죠. 추세는 크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 다음에 횡보세로 나눌 수가 있다. 상승 추세는 산과 골의 움직임이 점차 상승하는 것이죠. 파동을 그 추세를 중추세, 소추세, 중추세, 소추세 하면서 대추세가 이렇게 추세선이 있죠.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파동의 미완성의 연속이죠. 저점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보세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죠. 이렇게. 하락 추세는 산과 골이 계속 하락하는, 즉 고점의 위치가 점점 계속 낮아지는 것이다. 제가 설명했죠. 고점이 전부 낮아져. 이게 고점이죠. 이게 다 고점이죠. 이 낮아지는 것을 상태다.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소폭의 등락이 있죠. 소폭의 등락이 있어요. 등락. 여기에 이제 수렴과 팽창이라 했죠. 등락이 있으며, 그리고 아직 방향을 알 수 없는 횡보세에는, 시장의 횡보세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규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기간으로서
상승과 하락이 균형을, 이게 파동의 완성이야. 파동의 완성의 행보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균형을 이루는 기간으로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의 형성을 위한 에너지 비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죠. 그러면 이 전에는 횡보세가 있었어, 분명히. 있다가 상승으로 가고 하락으로 가고 하는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매수 매도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진법이라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추세가 확실치 않는 행보장에는 추세를 찾아내기 힘들 때는 추세를 발견할 때까지 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추세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격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이 됨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라는 것은 파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 이렇게 횡보장 있을 때요, 보면 횡보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상승 하락으로 갈라지게 돼 있죠. 그때는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추세가 되는 연결점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된다? 캔들이 올라가면서 이평선이 상하로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5선의 방향이 있죠. 5선과 3선의 방향이, 첫 번째가 5선이고 두 번째 3선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평균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추세 추정의 한 가지. 트레이딩은 큰 추세에서 수익을 확보해야 횡보장 등 발생되는 작은 손실에서도 커버하고 계좌를 우상향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해선 트레이더는요, 한 번의 추세에서 땡기는 맛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딱 땡겨서 크게 한번 먹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횡보장이 좀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 작은 손실 같은 것은 커버가 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 트레이딩은 자신감이 있어야 손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크게 땡기고 하면은 적은 손실에는 별로 그냥이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추세를 땡기지 못해. 근데 작은 손실에 계속 당하게 되면 트레이딩이 마비 상태가 오죠. 그 자신감이 떨어져서 마비 상태가 와. 그걸 보고 자신감 결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차트를 잘 아는 수밖에 없어. 딴 것이 없는 거예요. 정강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트레이딩 기술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을 극복하는 거, 그게 다 기술이에요. 정신적 기술이라고. 우리가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훈련을 통해서 자꾸 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횡보장, 변동장 등에서 여러 번 손절을 하더라도 큰 추세에서 수익 확보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방금 말씀 다 드렸죠. 자, 오늘은 지금 이 추세란 어떤 것이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차트를 잘 알면 이 추세의 연결점을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한탕 크게 딱 당겨버려야지,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면은 웬만한 어떤 손실은 좀 두려움은 없겠죠. 아시겠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